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미리 보기 수학입니다. 네, 오늘도 인수분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통인 인수를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수분해 공식은요,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곱셈 공식을 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수분해를 쉽게 표현을 해주면 전개의 반대 과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곱셈 공식을 그 전개를 한 것을 다시 그 반대의 과정으로 해준 게 그것이 바로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네, 오늘은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합의 제곱, 차의 제곱 공식을 배웠었죠. 즉, 완전제곱식을 배웠어요. 네, 그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완전제곱식 기억나시죠? 여기에 보시면 선생님이 미리 써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게 이제 곱셈 공식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인수분해는요, 다시 전개되어 있는 것을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는 것이 인수분해입니다. 여러분들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는요, 우리가 그 전개되어 있는 항들의 특징을 잘 보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웠을 때에도 그 완전제곱식을 전개했을 때 각 항들의 특징들을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합의 제곱, 차의 제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개를 하면요, 특징이 무엇이었냐? 가장 앞에 있는 항과 가장 뒤에 있는 항은요, 각각의 제곱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간에 있는 항만 신경을 써주면 되었었죠. 중간에 있는 항은 각각을 곱해서 2배 했었어요. 여기도 각각 곱해서 2배. 이 특징만 잘 알아두시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나와 있는 4가지 다항식의 인수분해는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항식을 보시면 잘 보세요. 완전제곱식의 특징은 앞과 뒤는 어떤 숫자나 문자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앞에 있는 것은 x의 제곱이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상수항은 36이잖아요. 그런데 36이 나오는 경우는 플러스 6을 제곱하거나 마이너스 6을 제곱할 때 36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호를 결정을 해주냐? 가운데 항의 부호를 보시면 돼요. 자, 가운데 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면은 이 36은 마이너스 6을 제곱해서 나왔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있는 항은 각각을 곱해서 2배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x랑 그 다음에 맨 뒤에 마이너스 6과 그리고 2배를 해주었을 때 마이너스 12x가 나오죠. 그렇다면 이 다항식은 완전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확실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것을 인수분해를 하면 처음에
네, 어떤 완전 제곱식이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답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입니다. 어떻게 검산한다 그랬죠? 네, 맞아요. 다시 전개했을 때 처음 다항식이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x-6의 제곱을 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 나오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앞에 있는 항은 x를 제곱했겠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상수항은 6분의 1을 제곱했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 항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당연히 플러스 6분의 1을 제곱했겠죠. 그러면 이것을 인수분해해주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x 플러스 6분의 1의 제곱이겠죠. 여기 보시는 가운데 항은 각각을 곱해서 즉 x랑 6분의 1을 곱해서 2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 x가 나오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다항식의 답은요. x 플러스 6분의 1의 제곱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항은 무엇의 제곱입니까? 그렇죠. 2x의 제곱이고요. 맨 뒤에 있는 것은 그냥 y가 아니고요. 가운데 항을 보니까 음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y의 제곱이었겠죠. 그러면 바로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답은 2x 마이너스 y의 제곱. 네, 그럼 요 가운데 항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만 계산을 해볼게요. 각각을 곱합니다. 즉 2x와 마이너스 y를 곱한 다음에 2배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4xy가 나오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2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살펴보니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완전 제곱식이 안 되네요? 누구 때문에 안 되냐면 사실은 x의 제곱은 되지만 앞에 있는 a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이 81과 y 제곱은 어떤 것의 제곱이지만 이 a 때문에 안 되네요. 네, 여러분들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가 공통인 인수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인수분해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사실은 공통인 인수입니다. 곱셈 공식을 바로 적용하지 못할 때에는 그 모든 항에 공통인수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세 항에 전부 다 A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공통인 인수를 괄호 바깥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곱셈 공식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A를 괄호 바깥으로 꺼낼게요. 자, A를 꺼내면 X의 제곱이 남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8XY 그리고 플러스 81Y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다항식을 보세요. 곱셈 공식 사용 가능하시죠? 보면은 자, 여기가 x의 제곱이죠. 그리고 맨 뒤에 81y는 중간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 9y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겠어요. 공통인수 a 써주시고요. 자, 괄호 안에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9y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요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시면 a 괄호 열고
x-9y 괄호 닫고 제곱.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들 공통인수를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괄호 바깥으로 빼주지 않으면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여러분들 완전제곱식에 대한 이 인수분해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 완전제곱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한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한대요. 여러분들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맨 앞과 맨 뒤는 제곱의 자리예요. 그리고 가운데 항은요. 그렇죠. 각각 곱한 다음에 2배.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x의 제곱은 x를 제곱한 거겠죠. 이 네모 안에 있는 숫자는 어떤 수를 제곱한 것이겠고요. 그러면 그 힌트를 어디서 얻냐? 가운데 항에서 얻으시면 됩니다. 가운데 항은요, x랑요, 어떤 숫자랑요, 그리고 2배를 한 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0x가 나온 거겠죠. 그러면 괄호 안에 얼마가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다면 맨 뒤에 있는 이 네모의 자리는 마이너스 5의 제곱 자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25.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나오게요? 혹시 암산 가능하시겠어요? 그렇죠.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돼요. 자, 맨 앞에 4x 제곱의 자리는 2x 제곱이었겠고요. 여기 있는 네모도 어떤 수의 제곱이었겠죠. 그러면 12x에서 힌트를 얻으면 됩니다. 자, 12x는요. 2x와 괄호에 있는 숫자와 그리고 2배를 한 것이 12x입니다. 그럼 괄호 안에 숫자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3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네모는요. 3의 제곱의 자리겠고요. 여기는 9가 들어가겠죠. 여기 가운데 항의 부호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3의 제곱이었겠고요. 아까 1번은 가운데 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5의 제곱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도 역시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바로 가능하시죠? 그럼 이것은 2x 플러스 3의 제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에 1, 2번과는 다르게 맨 뒤에 있는 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항에 그 xy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맨 앞에 있는 25의 제곱은 5x의 제곱이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9y의 제곱은 3y를 제곱했거나 또는 마이너스 3y를 제곱한 것입니다. 자, 네모칸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부호는 아직 결정되어지지가 않았어요. 네모 안에 플러스가 들어가면 플러스가 되겠고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앞에 플러스가 있다고 해서 부호가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9y의 제곱이요. 3y를 제곱한 것이면 이 네모 안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자, 한번 구해볼까요? 이 가운데 항 전체는 각각을 곱해준 다음에 2배 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5x랑 3y랑 곱한 다음에
2배를 하시면 얼마죠? 그렇죠. 30xy입니다. 그런데 3y의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3y의 제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3y의 제곱일 때에는 가운데 있는 개수가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30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요, 2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30이에요. 네,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의 특징을 보면요, 맨 앞과 맨 뒤는 제곱의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가운데 오는 항은 아니죠. 부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의 정답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집 푸실 때요, 맨 뒤에 오는 항을 구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 가운데 오는 항들을 구해줄 때는 반드시 플러스도 올 수 있고 마이너스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응용 문제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의 범위가 나와 있네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의 범위가 2와 같을 때, 네, 이 식을 간단히 하시래요. 자, 그런데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을 딱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식이 떠오르나요? 네, 완전 제곱식이 떠오르죠. 자,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분해 하시면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는요, a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지죠. 이제 금방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루트의 안에 들어있는 다항식은 여기 보시면 얘는 a의 제곱자리고 1의 제곱자리죠? 그쵸?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자, 여러분들 루트가 나왔고요. 이 루트가 있는 식을 간단히 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루트가 나와 있는 문제를 간단히 하라는 것은 사실은 이 루트가 사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여러분들 루트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제곱의 형태여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문제겠지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루트가 사라지게 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루트를 없앴을 때 결과물은 반드시 플러스여야 합니다. 그러면 a의 부호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해요. a의 부호를 확인을 하려면 문제에 나와 있는 a 값의 범위를 봐야 되겠죠. a가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5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a 마이너스 5는 음수라는 얘기예요. 왜요? a가 5보다 작으니까요. 네, 그래서 루트를 정리를 해줄 때 반드시 a-5를 써주시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죠. 그래야 결과물이 양수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중간부호 플러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a 플러스 1의 부호는요. 네, 양수죠. 왜냐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1은 양수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그대로 a 플러스 1로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식정리만 하면 끝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5, 그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고요. 정답은 얼마? 6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수학 포기하지 마세요. 안녕.